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20일 오후입니다. 어젯밤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600억 달러 한도의 통화 스와프가 이루어짐으로써 오늘 증권시장에서 반등이 일어나고 환율은 진정이 되었습니다. 역시 600억 달러의 보정 효과입니다. 600억 달러 한도 안에서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서로 급할 때 쓰자는 이야기죠. 자, 이런 코스피 지수는 한 100%, 100포인트나 올랐습니다. 100포인트. 그리고 환율도 달러당 1280원대에서 124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중앙은행,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방준비제도라 그러는데요. 한국은행과 600억 달러 규모의 양자간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는데 한국뿐만 아닙니다. 어제 이 스와프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미국과 호주, 브라질, 멕시코, 스웨덴, 싱가포르,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9개국 중앙은행입니다. 액수는 우리가 가장 많고 300억 달러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 나라를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이 미국과 군사 안보상의 동맹국이든지 아니면 아주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고 있는 안보 동맹이자 가치 동맹입니다. 호주는 호주, 일본, 한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든든한 안보 가치 동맹 국가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브라질, 멕시코는 인접 국가고 스웨덴, 싱가포르 마찬가지고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자, 역시 이 한미 동맹이 위기에 있을 때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친중 국가가 되어 가지고 중국에 예속하는 나라가 되었으면은, 그리고 경제 위기가 왔으면은 미국이 한국과 이런 통화 스와프를 할 리가 없죠. 지금 미국이 유럽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을 사실상 전면 봉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오도록 허용한 나라가 두 나라였어요. 영국과 아일랜드였습니다. 영국, 아일랜드 이민이 미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미국에서 이민으로서 가장 많은 나라는 독일인데요. 독일 다음에 아일랜드, 그 다음에 영국. 미국의 모국이죠. 끝까지 이 아일랜드하고 영국에 대해서는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나중에 결국은 영국, 아일랜드 사람들도 못 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 한국에 대해서는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과 일본에 주한미군과 그 가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과 연관되는 덕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배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600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는 이게 처음이 아니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한번 우리가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우리가 IMF 관리체제로 가서 결국은 살아났는데, 그때도 IMF는 미국이 사실상 움직이는 국제기구니까 그때도 미국 도움을 결정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번이 경제위기 때 세 번째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약속 하나로 벌써 증권시장에서, 외환시장에서 이렇게 적효가 나타나는 것은 역시 미국의 힘입니다. 한미동맹의 힘입니다. 이걸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느냐. 그런데 한편에서는 지금 미국 국방장관과 한국 국방장관 사이에 지리한 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둔비, 연간 주둔비 약 1조 원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5조까지 올려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렇게 못 올리겠다고 해가지고 이거 지금 협상이 해를 넘겨서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50조입니다. 50조의 일종의 구제금융을 지시를 했습니다. 50조.
그런데 지금 한미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주둔비는 1조입니다. 5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50분의 1이 담당하는 게 뭡니까? 주한미군 한미동맹 아닙니까? 지금 한미동맹이 와야 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한미동맹에 금이 갔다. 트럼프가 화를 내가지고 앞으로 주한미군 줄이겠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런 판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1조 원은 50조에 비하면 50분의 1입니다. 50분의 1. 그런데 그 가치는 1조 원의 가치는 50조의 가치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한미동맹을 어떻게 이 돈으로 환산하겠습니까? 거기에 흘린 피, 두 나라 군인들이 흘린 피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지금 1조라는 요걸 가지고 서로 지리하게 이런 협상을 하면서 또 언론도 재미를 붙여가지고 그걸 집요하게 보도를 하면서 상당수가 반미 감정을 선동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600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 이것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겁니다. 미국이 부도가 되었을 때 한국이 600억 달러 범위 안에서 미국에 구워준다? 그거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미국은 부도가 안 난 나라죠.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고 있으니까, 세계가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부도가 안 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면은 600억 달러 빌렸으면은 1조는 10억 달러입니다. 여기에서 양보해가지고 제가 한국 대통령 같으면은 미국 요구하는 대로 연간 5조 원, 약 45억 달러네요. 45억 달러가 아니군요. 연간 5조 원이면은 지금 1조가 10억 달러니까 40억 달러쯤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 이런 걸 포함해서 한미동맹 그리고 가치동맹을 새삼 확인하게 되는데 딱 세계에서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미국이 장기 주둔한 나라가 성공합니다. 미국이 장기 주둔하면은 정치가 안정되고 안보가 안정되고 자유민주주의로 가고 시장경제로 갑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전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성공한 미군 주둔 국가가 세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독일과 일본과 한국입니다. 미국이 단기 주둔해서 실패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곧 탈레반과 협상에 의해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는 사실상 다 철수해버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군이 장기 주둔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나라의 국내 사정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 일본은 요시다 당시 수상의 결단, 독일은 아데나우어 수상의 결단에 의해서 미군이 지금까지 장기 주둔하고 있고 그 장기 주둔한 덕분에 이 세 나라와 미국 사이에 동맹 관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게 된 데는 미국의 희망뿐만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 정세를 가장 높은 차원에서 이해한 분인데 6.25가 끝나면은 미국은 군대를 빼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은 한국군 단독으로는 휴전선을 지킬 수가 없다. 어떻게 하든지 미군을 잡아놓아야 한다. 해서 협박도 하고 호소도 하고 했지만 마지막에는 유엔군이 관리하던 방공포로를 강제로 석방시켜가지고 휴전회담을 깨려고 하는 그런 위협적 모션을 취하면서 비로소 아이젠하워 행정부로 하여금 한미동맹이란 선물을 주지 않으면은 이거 휴전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벼랑끝 전술을 펴서 만들어 놓은 게 한미상호방위조약이고 지금까지 계속되는 한미동맹인데 지나놓고 보니까 미국도 그때 이승만의 고집을 꺾지 않고 이승만의 고집에 굴복하는 형식으로
한미동맹을 구축한 것이 참 잘 되었다. 이 아시아에 든든한 자유의 방파제, 나중에는 자유의 파도가 될 한국을 확보한 것이 잘 되었다. 이렇게 지금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버릇 비슷하게 돼가지고 주한미군 빼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마티스 전 국방장관 같은 사람이 설득할 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펼친 안보 외교 중에서 가장 성공한 것이 한미동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승만 대통령이 일찍 이야기했습니다. 한미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다음에 드디어 한국이 생명줄을 갖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생명줄이 19세기 말에 있었으면 조선은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 바로 그 생명줄을 유지하는 게 상징적인 게 주둔비입니다. 주둔비. 그런데 주둔비의 상당 부분은 그 돈이 결국 한국에서 쓰여집니다. 다시 돌아와요. 이걸 가지고 인색하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실감하는 게 어제 600억 달러 한미 스와프 체결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성명을 내가지고 미국에 감사하고 한미동맹 덕분이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국민교육이죠. 대통령은 가장 큰 교사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가장 큰 것은 고마움을 모르는 국민, 공짜를 좋아하는 국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총선이 치러진다면은 우리 국민들은 바로 이런 민주주의, 이런 한미동맹을 누릴 자격이 없다 하는 자기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국회의원들만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투표 행위를 통해서 우리 국민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이런 민주주의는 과분한 그런 수준의 국민이냐 아니냐를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